초등학교 때는 늘 되게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손 들어서 질문하고. 안녕하세요. 도와줘 공부 MC 완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천창호 멘토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도와줘 공부 열혈 시청자분께서 우리 창우 멘토님께 꼭 물어봐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멘토님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우선 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방 일반고 출신이고, 중학교도 그냥 일반 지방의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재고나 특목고를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수학 선행은 최소 1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다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게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미분이나 적분 같은 내용들을 배우면은 처음에 들으면 이게 되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계속 따라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의 역할이 뭐냐면은, 선행을 하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한 걸 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해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시간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응용 문제를 풀거나 개념 이해 문제를 풀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학도 선행이 필요한가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만약에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적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학 과정은 내신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가게 된다면은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학 선행을 하고 시간이 남는다거나 선행을 굳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최지성, 5학년 남학생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고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이랑 국어입니다. 우리 지성이를 한번 초대해가지고 멘토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워요? 약수와 배수요. 그러면은 일단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는 두 수를 놔두고, 만약에 4랑 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4랑 6을 2로 나누면은 또 4랑 6이 2로 나눠지면은 2랑 3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공약수가 2라는 걸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과정을 살펴보면은 4와 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2로 나누는 과정은 나눗셈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새로운 개념이 전에 배웠던 것에서 아예 떨어진 게 아니라 전에 배웠던 거에서 이어지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같은 것들도 그 안에 과정을 보면은 나눗셈이 또 들어가 있고 곱셈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개념을 마주쳤을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전에 배웠던 것들의 개념에 아주 조금만 더 연장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배웠고, 만약 개념을 배웠으면 이 개념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교과서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념을 되게 잘 정리한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게 쉽게 개념에 친숙해지고, 그 개념에 친숙해진 다음에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응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집들을 구해서 풀면은 실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보통? 문제집이요. 문제를 풀기 전에는 우선 수학의 개념이 선행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두 자릿수 덧셈이나 뭐 두 자릿수 곱셈, 뭐 두 자릿수 뺄셈이 어렵다고 하면은 우선 뭐 덧셈, 곱셈, 뺄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에 10개 중에 5개 정도 틀릴 정도면은 개념부터 다시 보고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개념을 정리해둔 문제집들이 되게 많아요. 개념만 정리해두고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시면은 10개 풀어보면 5개 이상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 학생이 혹시 국어도 조금 어려워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는지 지성 학생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추론이 어려워서. 토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이 말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지성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내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말로 못 뱉을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듣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일단 충분히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지성이가 그 친구들 따라해서 말을 한다거나 지성이의 생각을 친구들의 말을 하는 화법을 배워서 아니면 지성이가 알고 있는 논리,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서 많이 말을 해보는 게 토론 실력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를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시가 뭐 산문시라던가 운문시라던가 되게 어려운 시들이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우게 될 텐데 그 시를 종류별로 읽고 그 시가 어떤 시인지부터 알고 그 시를 읽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시에 보통 제목이 있잖아요. 그 시의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그 시의 제목이 그 시의 내용을 모아서 축약해서 되게 짧은 한 단어나 뭐 짧은 한 줄로 제목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제목을 되게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제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읽기 시작하는데 시라는 게 보통 되게 숨겨진 의미들이 많아요. 되게 감정을 많이 담은 글이라서 만약에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종류별 시마다 만약에 운문시면 운문시마다 산문시면 산문시마다 특정한 종류의 시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그런 걸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는 게 시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를 많이 읽다 보면은 시를 읽고 나서 지성이가 느꼈던 뭐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시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그 시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이게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일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읽으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영어 관련된 매체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도 있고 다양한 영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나 뭐 TV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되게 많이 듣고 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많이 접하는 게 영어 실력을 늘리기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희성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영어라는 매체를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되게 친숙감을 가지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고난도의 영어를 만났을 때 그 영어가 너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취미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업 시간에는 되게 열심히 하되 수업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뭔가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취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취미가 있더라도 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하는 공부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미술관을 간다든지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기억과 그 추억들로 인해서 지성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지성이를 형성시키는 다 추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추억들이 있어야 나중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집중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못 따라간다거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다면은 우선 집중력을 기르는 게 우선일 텐데, 그러면은 초등학교 학생 친구들이 공부가 아닌 집에서 다른 활동으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시절에 되게 독서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 분들이 옆에서 직접 책을 읽고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책을 읽고 있다 보면은 아이들도 부모님이 뭘 하는지 궁금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능력 향상도 되고 수업 시간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와줘 공부 지성이와 멘토 창우 형이 만나봤는데요. 지성 학생 오늘 어땠나요? 아, 좋았어요. 정말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웅이진이는 공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대학생 형, 누나의 멘토링과 독서 환경, 미니 책상과 바로 도서 30권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도와줘 공부!